저는 20대 여성이고 샌드위치와 커피를 파는 24시간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제가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현재 저는 20대 초반의 나이지만 엄마와 남동생을 돌보는 집안의 가장이에요. 미애야, 얼른 나와서 아침 먹어라. 네, 잠시만요. 나갈게요. 여느 날처럼 출근 준비를 하다가 저는 화장실에서 충격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하고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선연한 두 줄이 나왔고 저는 혼자 욕실 안에서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미애야, 무슨 일이야? 바퀴벌레라도 나왔니? 아니에요, 엄마. 누나 변비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빨리 좀 나와라. 나도 씻고 아침 좀 먹게. 남동생이 욕실 문을 쾅쾅 두들겨대며 성화를 부리는 통에 저는 겨우 찬물 세수를 하고 정신을 차린 다음 임신 진단 시약을 타월에 똘똘 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타월은 왜 가지고 나와? 빨 거면 이리 줘. 엄마가 세탁기 넣어둘게. 아니야, 엄마. 나 머리 물기 덜 닦았어. 후다닥 방 안으로 들어와서 임신 테스트기를 가방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나저나 두 다리에 힘이 풀리고 가슴이 두 방망이질 쳐서 곧 쓰러질 것만 같더군요. 내 나이 이제 겨울 22살. 거기다 나만 바라보고 사는 아픈 엄마와 남동생. 이런 상황에 혼전 임신이라니 세차게 도리질을 해봐도 눈앞에 선연이 떠오르는 건 방금 전에 테스트해봤던 임신 진단 시약의 선연한 빨간색 두 줄이었죠. 그래도 출근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었고 저는 대충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 좋아하는 참치 김치찌개 끓여놨다. 얼른 한술 뜨고 가. 오늘 병원에 입원할 사람이 무슨 아침을 차려요. 내일 지구가 무너져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난 사과나무 대신에 내 새끼들 아침밥 차려주자 주의니까. 암튼 우리 엄마 못 말린다니까요. 그런데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김치찌개 냄새를 맡고 있으려니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이 몰려오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듣기만 했던 입덧이라는 건가 싶어서 저는 괜히 엄마 눈치를 보게 되더군요. 왜 그래? 아침부터 웬 헛구역질이니? 어젯밤에 야식을 먹고 잤더니 체한 것 같아요. 소화제라도 하나 먹어볼래? 아니에요, 엄마. 저 오늘은 아무래도 그냥 출근할게요. 종일 서서 일하는 애가 아침 굶고 가서 뭔 힘을 써. 난 걱정 말고 엄마 오늘 입원 준비나 잘해요. 오늘 퇴근하면 바로 엄마 병원으로 갈게요. 그럼 이거 밥값 가지고 가. 또 가게에서 파는 샌드위치로 대충 때울 생각 말고. 엄마도 참 이럴 돈 있으면 병원 갈 때 택시비로나 쓰셔요. 저는 엄마가 내미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도로 엄마 몸빼 주머니에 넣어드리며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금방이라도 토할 것 같은 메스꺼림을 참느라 혼났죠. 저는 집 밖에 나오자마자 동네 골목 구석에 아침부터 오바이트를 하고 말았어요. 개원했는데도 딱히 나오는 것도 없고 신물만 잔뜩 올라왔습니다. 저는 전철역에 가는 길에 당장 남자친구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애야, 굿모닝. 아침부터 어쩐 일이야? 지금 아침 인사할 때가 아니야. 우리 진짜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가 또 많이 편찮으셔? 넌 의대생이란 애가 말귀 하나 못 알아먹니? 우리가 큰일 났다고. 왜 고함까지 지르고 그래? 미애 너 나한테 뭐 화난 거 있냐? 그래, 너한테 화나 죽겠다. 야, 정현우, 나 임신이래. 뭐라고? 임신? 너 그거 진짜야? 뻥 아니야? 아침부터 입에 단내나게 출근하는 내가 할 일 없어 그런 뻥을 치냐? 너 지금 출근 중이라고 했지? 내가 너 일하는 가게로 당장 갈게.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전화로 통보하고 가게로 출근하는 길.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무겁더군요. 10,000원 전철 안에 겨우 몸을 비집고 들어갔는데 문득 임산부 배려석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자리가 비었어도 무시하고 넘어갔을 자리였지만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임산부 배려석으로 가서 털썩 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나이 지긋한 아저씨가 다가오시더니 젊은 여학생이 염치도 없이 여기 임산부 배려석인 거 몰라? 아는데요. 알면서 어린 학생이 뻔뻔하게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있어? 얼른 일어나지 못해. 학생 같은 비양심들 때문에 진짜 임산부들이 서서 가는 참사가 일어나지.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저를 어린 학생으로 오해하고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고 욕을 퍼붓는 아저씨였습니다. 전철 안 사람들의 시선이 한 큐에 저에게 쏠리더군요. 저는 뭐라고 발악하니 대들까 하다가 가방 안에 들어있는 임신 진단 키트를 말없이 꺼냈어요. 아저씨, 보이시죠? 여기 2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았네요. 제가 임신한 거. 아저씨는 임신 진단 시약의 2줄을 보더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뭐 저런 황당하다는 듯 혀를 차며 다른 칸으로 옮겨가 버리시더군요. 참 재수없다 생각할 수 있는 그날 아침의 사건은 그날 밤에 있을 사건의 예비 전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원래 예정이 없던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어요. 같이 일하던 아르바이트 여자애가 아니, 오늘 저 대신 야간 업무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오늘? 나도 엄마 병원 입원하셔서 일찍 가봐야 하는데. 오늘이 저 키워주신 할머니 팔순 잔치라 그래요. 언니, 제발 한 번만요. 네? 어쩔 수 없이 동료 여자애의 부탁을 들어줬고 저는 좀 늦은 시간까지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하미애라는 아가씨가 누구죠? 제가 하미애인데요. 누구세요? 잔뜩 찡그린 얼굴에 좀 부티나는 아주머니 한 분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처음엔 인상이나 분위기로 봐서 뭔가 저희 가게에 컴플레인을 하러 온 고객인 줄 알고 저는 매대 밖으로 나가서 일단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어쩐 일인데 그러세요, 손님? 혹시 뭐 마음에 안 드는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참나, 내가 지금 손님으로 보여? 그럼 어쩐 일로... 정현우, 나 현우 엄마 되는 사람이야. 네? 현우 어머니요? 현우 어머니께서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쩐 일로 왔는지는 누구보다 아가씨가 더 잘 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에게 아기 초음파 사진을 냅다 면전에 던져버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손님들과 같이 일하는 동료 남자애가 무슨 일인가 힐끔거리고 난리가 났죠. 저는 매장에서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일단 아르바이트 동료 남자애에게 양해를 구하고 매장을 빠져나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를 보러 오시는 줄 전혀 몰랐어요. 나도 모를 뻔했어. 오후 나절에 우리 아들 가방 안에서 이 엄청난 걸 보지 못했으면.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아기 초음파 사진을 다시 제 앞에 휙 던지며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사실 아침 일찍 제 전화를 받은 남자친구는 점심시간에 저희 가게에 왔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저와 함께 산부인과에 다녀온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도 안 돼서 그 아기 초음파 사진을 자기 어머니에게 걸리다니 참 옆에 있다면 등짝이라도 한 대 후려쳐주고 싶을 정도로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난 우리 현우가 열심히 학교나 다니고 있는 줄 알았지. 이런 급도 안 되는 아가씨 만나면서 대형 사고 치르고 있는 줄 꿈에도 몰랐어. 네, 급이요? 그래, 듣자하니 대학 문턱에도 못 가보고 저런 싸구려 샌드위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산다며. 네, 저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은 포기했어요. 참 어이없어서.
편모스라에다 그 어머니는 또 편찮으시고 먹여 살려야 하는 남동생까지. 그런 주제에 어디 겁도 없이 현우를 넘봐? 어머님, 넘보다니요? 무슨 땅 따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가씨는 내가 말장난하는 것으로 보여? 내가 말이 심하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 더한 말도 올라오는 걸 겨우 참고 있는 줄이나 알아. 현우와 만나고 있으면서 먼저 인사 못 드린 것, 그리고 벌써 임신부터 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관해서 일단 정중하게 사과부터 드렸습니다. 내가 면전에서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 기분 나쁜 건 둘째치고 저라도 지켜야 할 예의와 도리는 지키는 게 순리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님? 누가 그쪽 어머님이야? 그러면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남자친구 어머니였어요. 혼전 임신을 한 건 잘못이지만 내가 왜 이런 모멸적인 취급을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며 서글퍼지더랍니다. 애초에 우리 현우 만나는 거 알았으면 내가 애진작 둘이 갈라놨을 거야.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설마 그 애 낳을 생각은 없겠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말 못 알아먹는 사람처럼 왜 그래? 그 아이 낳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말란 소리야. 멀쩡히 의대 다니는 우리 아들 앞길 망쳐도 유분수지 뭐 임신? 더 긴 말 안 할 거니까 이 돈 가지고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날 생각 마요. 제가 어린 나이로 임신을 하게 되자 자기 아들 앞길 막지 말라며 내게 돈봉투 하나를 휙 주더니 그 자리를 팽 하고 떠나버리는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 돈봉투를 가지고 일단 병원으로 향했어요. 암 투병을 하는 엄마가 다시 수술을 받으셔야 해서 입원한 상태였거든요. 누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일이 갑자기 바빠져서. 엄마는 주무시니? 수액 맞고 일찍 잠드셨어. 수술은 내일 모레 할 거래. 네가 고생했네. 얼른 집에 들어가서 자. 오늘은 내가 엄마 곁에서 공부할게. 누나 피곤해 보이는데 들어가서 씻고 자. 그래도 되겠니? 여기서 공부하나 집에서 공부하나 나는 마찬가지야. 고등학생인 남동생이 엄마 침대 옆에서 수학 문제지를 풀며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래, 고맙다. 고생해. 엄마 수술 받는 날엔 내가 비번이니까 내가 있을게. 잠든 엄마의 얼굴은 오늘따라 더 수척하고 야위어 보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번 수술이 고비라고 했는데 과연 엄마가 잘 버텨낼 수 있을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내가 임신이라니 정말 저 자신이 원망스럽고 화가 나더군요. 그래,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처럼 내가 현우를 만난 것 자체가 실수였는지 모른다. 촉망받은 의대생 남자와 보잘것없는 소녀가장 여자의 만남이란 게 어찌 보면 결론이 뻔한 건데 나는 겁도 없이 임신까지 한 걸까. 아픈 엄마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왈칵 눈물이 쏟아지려 했고 차마 남동생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는 노릇이라 저는 입을 틀어막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남자친구 어머니가 준 돈봉투를 그제서야 열어보았어요. 남들에게는 푼돈, 나에게는 거금인 수준인 딱 그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돈이면 엄마의 밀린 병원비 석 달치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 와중에도 들었습니다. 차라리 이 돈으로 밀린 병원비 내고 정말 현우와는 끝내버릴까? 그런 모진 생각을 하면서 병원 수납처의 창구를 똑똑 두드리려는데 남자친구가 헐레벌떡 병원으로 뛰어 들어오더군요. 미애야, 너 이 시간에 여길 어떻게? 가게에 가봤는데 너 퇴근했다고 해서 오늘 어머니 입원하시는 날이잖아. 나 지금 뭐 하려던 중이게? 제 질문에 남자친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랍니다. 나 니네 엄마한테 받은 돈으로 우리 엄마 밀린 병원비 내려던 참이야. 뭐? 우리 엄마가 너한테 돈 봉투를 주셨니?
그래, 잘난 네 앞길 망치지 말고 나한테 사라져 주시라더라. 저는 그 돈봉투를 남자친구 면전에 던져버리며 일가를 날렸어요. 나도 우리 엄마한테는 귀한 딸이고 공주님이야. 우리 집이 가진 거 없다는 이유로 내가 이런 취급 받으면서까지 너 만나고 싶지 않아. 미애야, 우리 엄마가 혼전 임신 사실을 알고 충격 먹으셔서 그래. 내가 어떻게든 엄마는 설득시킬 테니까 화 풀고 내 말부터 들어, 어? 필요 없어. 벌써부터 날 이런 취급하시는데 너랑 결혼? 나도 싫어. 너도 공부해야 해서 앞길이 구말리겠지만 나 역시 우리 엄마 항암 치료에 수술도 해야 하고 남동생 공부도 시키려면 갈 길이 멀고 창창하다고. 미애야, 미안해. 엄마가 널 진짜 찾아갈 거라고는 내가 생각을 못하는 바람에 내가 엄마를 막았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아니, 그런 말도 이젠 듣기 싫어. 그냥 우리 헤어지자, 현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우리 엄마한테 싫은 소리 들었다고 그런 말을 해? 그래, 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다. 왜? 실망이니? 아니, 미애야, 난 그런 말이 아니라 솔직히 나도 지금 되게 당황스럽고 겁나. 너랑 내가 엄마 아빠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날 조심 좀 하랬잖아. 그 뒷감당은 고스란히 내가 다 하게 생겼는데 넌 당황스러워? 그런 말을 하려던 게 아니라 진짜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미애야. 저리 비켜. 나 너 절대 다시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너희 어머니께 똑바로 전해. 네 바지가랭이 붙들고 네 앞길 막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다시는 내가 일하는 매장에 그렇게 함부로 찾아오시지 말라고. 저는 그날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도 안 먹은 상태라 온몸에 힘이 없어서 햇반 하나를 돌려서 밑반찬을 꺼내 먹으려는데 그마저도 구역질이 쏠려서 한 숟갈도 못 먹겠는 겁니다. 배는 고픈데 뭘 먹지는 못하겠고 정말 돌아버리겠네. 욕실 바닥에 주저앉듯 무너져 앉아있는데 문득 서러운 기분이 왈칵 들면서 눈물이 펑펑 흐르더군요. 화가 나고 저에게 상처를 준 건 남자친구 어머니였는데 애먼 남자친구 현우에게 화풀이를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아파왔어요. 거기다 수술을 앞둔 엄마가 제 임신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싶은 생각까지 들자 정말 딱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그날 엄마가 입원하셔서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남동생이나 엄마 눈치 안 보고 꺽꺽 소리내며 울 수 있다는 사실에 그나마 안도하면서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띵동 띵동 초인종이 울려서 누구지? 하며 저는 현관문으로 갔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제가 누구세요? 나 현우 엄마야. 저를 찾아와서 돈봉투를 집어 던졌던 남자친구 어머니가 다시 우리 집에 오다니 저는 기함하듯 놀란 게 사실이었죠. 아니 매장까지 찾아와서 그 난리를 부렸으면 됐지. 집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려는 심산일까? 싶은 생각에 더럭 겁이 나더군요. 저희 집까지 대체 기별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저는 돈봉투 사건도 있었고 또 하도 펑펑 우느라 몰골이 말이 아닌 제 상태가 신경 쓰여서 현관문을 열지 않은 채 그렇게 물었더랍니다. 저기 내가 아까 아가씨에게 못되게 굴어서 화가 난 건 알겠는데 나 화내려고 온 거 아니야. 진짜 사과하려고 온 거니까 제발 문 좀 열어줘요. 네? 갑자기 목소리의 뉘앙스까지 변해서 애걸하듯 그런 부탁을 하는 남자친구 어머니였습니다. 이상하다. 왜 태도가 급변해서 저러실까 생각하며 저는 일단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요. 서울 시내에 몇십 년 만에 폭설이 쌓여서 도로가 통제되고 좀 난리가 아니던 날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폭설을 뚫고 저희 집에 왔다는 것도 좀 당황스러운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맨발이더라고요. 아니, 신발도 안 신고 오셨어요?
빨갛게 얼어붙은 발을 보고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막장았단 사건은 뒤로 하고 일단 남자친구 어머니를 집 안으로 들일 수밖에 없더군요. 따뜻한 수건을 가져다가 발을 닦으시라고 건네드렸습니다. 고맙다. 참, 이름이 미애라고 했지? 네, 맞아요. 미애야, 아까는 내가 정말로 미안했어. 네? 갑자기 사과를 하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의중이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미애야, 너에게 물어볼 말이 있어서 왔는데 혹시 이 사람이 네 아빠 맞아? 남자친구 어머니가 대뜸 사진 한 장을 가방에서 꺼내시더니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진을 들여다봤고 깜짝 놀라고 말았죠. 돌아가시기 전 아빠의 젊었을 적 모습에 사진에 담겨 있었고 오래돼서 흐릿하긴 하지만 그 사진 속의 주인공은 저희 아빠가 맞았거든요. 네, 이분이 저희 아빠신데 저희 아빠를 대체 어떻게 아시죠? 세상에, 나는 이분이 미애 네 아빠인 줄도 모르고. 저의 대답을 듣더니 대뜸 폭풍 오열을 터뜨리는 남자친구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을 따름이었죠. 몇 시간 전에는 저를 찾아와서 현우 앞길 막지 말라고 노발대발 하시더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너에 관해 좀 알아보다가 우연히 이분이 네 아빠라는 걸 알게 됐구나. 저희 아빠를 아세요? 어떻게요? 저희 아빠는 18년 전에 화재 현장에서 순직을 하셨는데요. 그날 화재 현장이 바로 다름 아닌 현우 아빠가 일하던 공장이었단다. 네? 아버님이요? 시어머니에게 듣게 된 과거의 사연은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지금 당장 철수해! 우리 설에서 진화 작업하기엔 역부족이야. 그래도 안에 사람이 있어요. 성인 남자 한 명이랑 어린아이까지요. 저 사람들 구하려다 우리까지 다 죽게 생겼어. 소장으로서 명령이니 얼른 밖으로 당장 나가! 소장님, 그럼 먼저 나가 계세요. 저 안에 있는 사람만 제가 얼른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비상사태고 인력으로 진화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났다니까?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건 자네 목숨 불구덩이에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목숨 걸고 불구덩이 안에 들어가는 게 소방대원 임무지 않습니까? 소장님, 일단 먼저 나가셔서 진화작전 다시 재개해주세요. 전 그동안 안에서 조금만 더 애써볼게요. 당시 공장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났고 걷잡을 수 없이 옮겨붙은 불들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불이 얼마나 크게 났는지 안에 화재 진화를 하러 들어갔던 소방대원들 모두가 불을 끄러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도망 나오다시피 탈출한 상황이었다고요. 완전 전소야. 사람이고 물건이고 건질 거 하나 없이. 대원들이 화재 진화는 불가한 상황이라고 상부서도 보고 들어왔고 대형 살수차랑 헬리콥터 오는 중이래. 그런데 우리 대원들 중 하나가 아직 안에서 안 나오고 있다는데. 아니 저런 말도 안 되는 화염 속에서 누구야 그 정신 나간 사람이. 대원들이 말한 그 정신 나간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아빠였습니다. 아네, 제 목소리 들리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제 아들이랑 저 좀 살려주세요. 당시 현우의 아빠,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신발 공장을 운영하셨답니다. 그런데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고 공장에 아빠를 보러 간다고 놀러가 있던 어린 남자친구도 꼼짝없이 화마의 불길 속에 갇혀버렸던 거죠. 여기 문 열어놨으니 일단 나오세요. 저희 아이가 연기에 질식한 것 같아요. 일단 제 마스크와 모자를 쓰십시오. 연기가 이렇게 엄청난데 그럼 대원님은요? 저는 여태 마스크 쓰고 있었으니 괜찮아요. 얼른 쓰세요. 질식하기 전에. 저 험한 불구덩이를 어떻게 뛰쳐나가죠? 제가 입은 방호복을 나눠드릴게요. 저희 아빠는 그때 입고 계시던 방호복 상의를 남자친구 아버지에게 벗어드렸다고 합니다. 아니 대원님, 지금 이 시뻘건 불길 속을 방호복도 없이 어떻게 뚫고 나가시렵니까? 저는 불 끄는 일이 직업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긴 말 나눌 시간 없으니
지체 말고 빨리 저기 비상구로 나가시라고요. 등 떠밀듯 혼을 내는 아빠의 말에 남자친구 아버지는 헐레벌떡 비상구로 달려나갔답니다. 저희 아빠는 방호복 하의를 마저 벗으신 뒤 그 방호복 하의로 당시 5살이던 남자친구 현우를 돌돌 말아 밖으로 뛰어나가셨고요. 아이고 현우 아빠, 현우야. 여보, 우리 현우가. 현우는 어떻게 됐어요, 여보? 그때 저희 아빠가 방호복도 없이 방호복 하의에 돌돌 말린 어린 남자친구를 안고 푹 쓰러졌다고 합니다. 아이는 무사합니다. 그런데 하상철 대원, 정신 차려봐요. 화상도 심하고 연기를 그대로 마셔서 의식이 없어. 구급차! 당장 여기로 와서 우리 대원 좀 살려줘요. 저희 아빠는 그날 혼자서 살신성인 무리한 화재 진압 작전을 벌이며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아버지를 구한 뒤 정작 본인은 화상과 질식으로 명을 달리하셨던 겁니다.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제 나이 5살, 제 남동생은 고작 1살이었다고요. 여보, 어린 미애랑 승범이랑 나 혼자 어찌 키우라고 먼저 떠나요. 어린 겨울에도 엄마가 장례식장에서 하염없이 넋놓아 울던 모습이 제 뇌리에 생생합니다. 그때 아빠의 장례식장에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이 방문을 했었다는데 저는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과 아이를 구하시느라 이댁 남편분께서 명을 달리하셨어요. 저와 아이를 위해 방호복과 마스크를 양보하시는 바람에 중상을 입고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제 아들 녀석은 덕분에 목숨을 건졌는데 남편분께서 명을 달리하셔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때 장례식장에 조문을 온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아버지는 한참을 빈소 앞에 꿇어앉아 사죄를 하듯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 일어나세요. 아이 아빠가 세상을 떠난 건 너무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 사람은 본분을 다하다 떠난 거니 사장님을 원망하진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날 화재가 제 수준이어서 소방대원분들도 모두 그 현장을 포기하고 떠난 상황이었는데 남편분께서만 혼자 몸을 던져 저와 아이를 구해주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사업이 망한 상황이라 뭘 해드릴 수 없는 게 천추한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보상금도 제대로 못 드리지만 제가 나중에 사업 재기를 하게 되면 꼭 다시 찾아뵙고 오늘의 이 백골난망 은혜를 꼭 갚겠어요. 사람 목숨이 어디 그런 돈으로 환산이 되는 것이던가요?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너희 아버지 덕분에 우리 집 남자들이 죄다 목숨을 건졌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에게 행패를 부렸구나. 미안하다 미애야. 네 아버지가 하상철 대원님인 것도 모르고 내가 너에게 천벌받을 짓을 저질렀어.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며 오열하는 남자친구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했던 모진 말들 제발 잊어주겠니? 사람이 간사하다지만 내 자신이 그럴 줄은 몰랐다. 늘 네 아버지 도움으로 현우와 현우 아버지가 살았으니 매사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저희 아버지에 관해서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건데요? 현우를 야단치면서 네 아버지 성함을 여쭤봤다가 알게 됐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요, 옛날에 돌아가시기 전에 소방관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아빠에 관해 여쭤보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아빠는 완벽한 남자였다. 딱 한 가지 흠만 빼면 말이야. 아빠의 딱 한 가지 흠이 뭐였는데요? 네 아빠 하는 일이 위험한 일이라는 거. 사람들 목숨 구하는 귀한 일이긴 한데 정작 아빠 본인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는 거 말이야. 엄마는 결혼할 때 아빠가 소방관인 거 알고 결혼하셨잖아요. 알았지? 그래서 연애 시절부터 잔소리를 많이 했었다.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왜 하필 소방관이냐고 말이야. 그랬더니요? 아빠가 그러시더라.
자기는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한다고. 하나는 자기 눈에 제일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여자친구라서. 또 하나는 출근할 때마다 설레이고 좋은 천직이 자기 직업이라서. 아빠는 소방관 일을 그렇게나 좋아하신 거세요? 그런 사람이었어. 누가 대단히 알아주는 일도 아니고 딱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었는데 소방관 일에 애정과 자부심이 대단했지. 그래서 더는 말리지 못하셨군요. 어떻게 말리겠니? 그리고 너도 그렇지만 네 아빠 고집도 아주 한 고집하거든. 무엇보다 천직을 일로 삼고 있어서 세상 행복하다는 사람에게 그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못하겠더구나. 엄마는 아빠를 진짜로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아빠는 엄마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으니까. 아빠 얘기를 하는 엄마의 눈시울은 언제나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요, 젊어서부터 아주 미인 소리를 듣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재혼 자리가 소개로 많이 들어오곤 했어요. 예, 정순아, 너 이번엔 싫다고 말고 삼거리 부동산 사장님 좀 만나봐라. 엄마, 저 재혼 생각 없다고 몇 번이나 말해요. 재혼 안 하면 새파랗게 젊어 과부된 것도 억울한데 평생 수절이라도 하면서 살겠다는 거야? 무슨 수절식이나요. 그저 재혼 생각 없다는 건데요. 미아범 저 세상 간 지가 벌써 10년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시간인데 너 그동안 데이트 한번 하는 꼴을 내가 못 봤어? 엄마, 말씀 좀 낮추세요. 애들 듣겠어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미애랑 승범이가 들으면 좀 어때? 애들 더 크기 전에 너도 팔자를 고쳐야 나중에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기도 수월할 거 아니니? 자기 자식도 아닌데 우리 미애랑 승범이를 시집장가까지 웃으며 보내줄 남자가 있을까요? 왜 없어? 제가 더 잘만 가면 뒤웅박 팔자 되는 거 시간 문제다. 삼거리 부동산 사장님이 몇 년 전부터 너한테 목을 매는데 왜 눈길 한번 안 주고 그래? 사람 마음이 뭐 억지로 되는 건가요? 부동산 사장만한 재혼 자리가 어딨다고 그래? 사별해서 혼자 살지 슬하에 딸린 자식 없지. 재산 빵빵하지. 너 좋다 그러면서 미애랑 승범이도 지 자식처럼 키우겠다는데 싫다는 이유가 대체 뭐야? 엄마, 전 이 생의 남자는 그저 미애 아빠 한 명이면 좋게요. 아유, 복장 터져서 정말. 내 그 소리 왜 이번에도 안 나오나 했다. 춘향이처럼 산다고 누가 알아주니?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저도 알아요. 알면 그러니 우리가 가진 재산이라도 많으면 내가 이리 닥달 안 한다. 너나 미애나 승범이 미래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 아니야? 삿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저 아직 젊고 건강해서 밥벌이는 하고 미애 승범이 똘똘하게 잘 크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넌 어디 평생 건강하고 젊다니? 자식들은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이 괜히 나와?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고 아들은 장가가 뭐야? 여자친구 생기면 그만인데. 너 네 노후는 어찌하려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인데. 엄마 무슨 벌써 노후 타령이세요. 자꾸 사람 엮지 마세요. 저 재혼 생각 절대 없으니까요. 열려놨다. 아주 그냥 춘향이가 울고 가지. 제가 어린 시절 그런 타박과 잔소리를 일삼던 외할머니의 카랑카랑한 음성이 여전히 귀에 생생한 저입니다. 엄마는 화재사고로 순직한 아빠를 평생 마음속에 고이 품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재혼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남자를 애인으로 삼은 적도 없이 그 긴 세월 먼저 떠난 아빠만을 그리워하며 살아오신 분이죠. 우리 현우랑 현우 아빠 살린다고 네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을 거야. 어머님 건강 안 좋다고 하던데 어떠시니? 내일 모레 수술 들어가세요. 1년 전부터 대장암 투병 중이셔서요. 미애야, 너희 어머니 입원한 병원이 어디야? 남자친구 어머니는 엄마가 입원한 병원을 물으시더니
다음날 당장 병원에 찾아오셨더랍니다. 시아버지와 남자친구까지 함께 대동한 채였죠. 저나 엄마나 깜짝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대체 누구시길래 여기로 오셨어요? 미애에게 아직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는 제가 지은 잘못, 그러니까 혼전 임신 사실을 엄마에게 아직 털어놓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미애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혹시 현우 부모님이세요? 맞습니다, 사부인. 저 현우 엄마이고 이 사람은 현우 아빠예요. 안녕하세요, 사부인. 그렇게 큰 은혜를 입어놓고 당사자가 이리 가까운 곳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아서 찾아왔어요. 일단 저 미애랑 결혼하고 싶은데 허락부터 해주세요. 그런 말을 하면서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는 남자친구였어요. 아니, 현우야, 너 대뜸 석고되지 않은 사람처럼 뭐 하는 거야? 어머니, 미애가 아직 말씀 못 드린 모양인데 미애 임신했어요. 뭐라고? 임신? 엄마, 잘못했어요.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어머니, 더 이상은 걱정 안 시켜드리게 결혼해서 미애와 아기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미애 혼내지 마세요, 어머니. 저희가 얼마 전에 사업에 제기를 해서 애들 뒷바라지 할 형편 충분히 되니까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결혼 허락해 주세요, 사부인.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미애야, 이게 다 사실이란 말이니? 너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음식만 먹으면 헛구역질했던 거야? 아이고 세상에. 엄마는 너무 놀라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엄마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는데.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시려는 찰나 남자친구 아버지의 카운터 펀치가 날아들더군요. 그리고 사부인, 알고 보니 미애 아버님께서 과거에 저와 현우를 구해주신 은인이셨습니다. 자꾸 왜 믿기지 않는 소리들만 해대는 거죠? 하도 깜짝 놀랄 얘기들만 쏟아져 나오니 내가 수술 앞두고 정신이라도 오락가락하는 것 같네요. 엄마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다 사실을 듣고 계세요. 옛날에 장례식장에서 저랑 현우 아빠 기억 안 나세요, 사부인? 그럼 설마 옛날에 애들 아빠가 목숨을 구한 그 부자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사부인. 저와 현우가 18년 전에 미애 아버님 덕분에 전신망고 목숨을 구하고 여태 살아왔네요. 그런 말을 하며 저희 엄마 손을 잡고 폭풍 오열하는 남자친구 아버지였습니다. 그간 찾아뵙고 은혜를 갚으려 했는데 변명 같지만 저희 사는 형편이 녹록치가 못했습니다. 그 화재 사고 후로도 하는 사업마다 파산을 하는 바람에 한동안 베트남으로 건너가 이 일 저 일 고생하며 지냈고요. 겨우 베트남서 한국 화장품 떼다 파는 일로 사업에 제기를 했어요. 3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베트남 오가며 사업을 하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사부인 소식을 수소문하던 중이었습니다. 왜 제 소식을요? 18년 전에요. 미애 아버님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남편도 아들도 없이 혼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살신성인 저희 가족을 살려주신 분들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못해 그게 늘 마음의 한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대뜸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엄마에게 용서를 비는 거였어요. 사부인, 제가 천벌을 받으려고 그랬는지 미애를 못 알아봤어요. 그 옛날 하상철 대원님의 친따님인 것도 몰라보고 제가 소견 없이 제 아들과 결혼 반대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애야,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이야? 저랑 현우가 예고 없이 임신을 해서 어머님께서 저를 찾아와 꾸짖으셨어요. 난 또 우리 딸아이가 임신한 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일찍 철들어 가장 노릇하는 대견한 딸아이다 보니 솔직히 이런 사고를 칠 거란 생각도 못했고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가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저 때문에 충격 먹을까봐 아무 말씀 못 드렸어요. 저는 엄마에게 너무 죄송해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아니다, 미애야. 네가 그렇게 엄마에게 빌 일이 아니야. 너도 성인이고 연애하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엄마 때문에 미애 네가 대학도 못하고 또래답게 데이트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아서 엄마가 얼마나 미안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엄마였어요. 어머님, 앞으로 미애 고생 안 시키고 호강만 시킬게요. 저 몇 년만 있으면 의사 가운 입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네가 의대생이란 말인가? 네, 어머니. 제가 명색이 아들이 의대생이라고 꼴같잖게 미애에게 시어머니 유세를 부렸어요.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주세요, 사부인. 저희는 사부인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미애를 누구보다 두 팔 벌려 며느리로 환영하고 싶어요. 부디 미애를 우리 아들 현우와 결혼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부인. 글쎄요. 애들 둘이 좋다 하고 임신까지 했다는데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결혼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 같네요. 엄마는 쉽게 결혼 허락을 해주시지는 않았어요. 병실을 나와 남자친구와 부모님을 배웅해드리는데 아무래도 미애 어머님께서 미애 아버님이 돌아가신 사고와 연관된 우리를 사돈으로 맺기 껄끄러우신 것 같구나. 우리가 갑자기 찾아와서 너무 우리 입장만 쏟아냈어. 사부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해. 그러게요. 우리야 미애 아버님이 은인이고 귀인이지만 미애 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을 잃은 사건이었으니. 말끝을 흐리며 걱정스런 표정을 짓는 남자친구 어머니였습니다. 미애야, 여기 병원 수납처가 어디니? 수납처는 왜요, 어머니? 그냥 그럴 일이 있어서 그래.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그날 엄마의 밀린 병원비와 수술비를 비롯해서 앞으로 1년치의 병원비를 모두 선결제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 왜들 이러세요? 이건 미애와 현우 너희들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손에서 해드리고 싶은 일이었다. 우리가 빨리 형편이 좋아졌더라면 진작에 너와 어머니를 찾아뵙고 보상금이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코가 석자였어서 이제라도 나와 현우 아버지가 사람 노릇하게 돼서 다행이다. 미애야, 네 남동생 지금 몇 학년이랬지? 고등학교 1학년이요. 한참 공부하느라 돈 많이 들 시기구나. 앞으로 네 남동생 공부에 들어가는 돈은 이 카드를 쓰도록 해. 그러면서 저에게 카드를 쥐어주는 남자친구 아버님이었습니다. 남동생 학비 말고도 생활비로도 마음껏 쓰거라. 우리가 미애 너와 너희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돈뿐인 게 미안할 따름이다. 한사코 만류하는데도 카드를 쥐어주고 떠나는 남자친구 부모님이었습니다. 미애야, 이제 화 좀 풀렸어? 나도 미안했어. 현우 너에게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아니야. 네가 속상한 거 나한테나 풀지. 누구한테 풀어? 부모님 가시는데 너는 안 가? 먼저 가시라고 말씀드렸어. 난 오늘 해야 할 일이 남아서. 무슨 할 일? 미애 너한테 정식으로 프로포즈 못했잖아. 그러더니 품속에서 케이스를 하나 꺼내더니 그 안에서 반지를 꺼내 제게 끼워주는 현우였어요. 지금은 내가 그냥 학생이라서 비싼 거 못 샀어. 대신 내가 의사면허 따는 날 다이아 5kg짜리 반지 해줄게. 됐어. 5kg짜리가 얼마나 큰 건지도 모르겠다 나는. 미애야, 어차피 난 너와 결혼할 거라고 오래전부터 결심했어. 단지 네 뱃속 아기가 먼저 생겨서 앞당겨졌을 뿐이야. 예상보다 좀 빠르긴 하지만 나와 결혼해 줄래? 병원 로비.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간이었어요. 사람들 사건을 의식하지 않고 로비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저에게 청혼하는 남자친구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그래, 좋아, 할게. 사람들 쳐다보니까 얼른 일어나, 현우야. 남자친구 손을 잡고 일어서려는데 익숙한 얼굴 한 명이 저희를 보며 웃고 계시더라고요. 너희들 참 못 말리는 커플이구나. 엄마, 언제 나왔어요? 어머님,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셔도 돼요? 아직 수술 전인데 못 돌아다닐 건 뭐니? 현우, 너 지금 프로포즈 한 거야? 네, 어머니. 부모님 일로 소란스럽다 보니까 정작 미애한테 제대로 프로포즈도 못해서요. 그런데 어머니 허락도 못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다. 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미애 너한테 줘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 어머니, 그럼 저랑 미애 결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미 내 딸 뱃속에 손주가 자란다는데 어쩌니. 허락 안 하고 백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 병실까지 업어드려도 될까요? 뭐라고? 농담이 지나치다. 내가 몇 킬로인데 병실까지 나를 업어. 미애나 어머님이나 날씬하셔서 제가 얼마든지 업어드리죠. 미애랑 어머님 두 사람 다 업을 수 있는데요. 현우는 됐다고 손살에 치는 엄마를 번쩍 업어들고 병실까지 모셔다 드리는 겁니다. 당황해서 내려달라 하면서도 좋아하시는 엄마를 보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현우가 돌아가고 병실에 엄마와 저만 남자 저는 여쭤보았더랍니다. 엄마, 결혼 허락 쉽게 안 해주실 것 같더니 어째서 갑자기 마음 바꾸셨어요? 아까 로비에서 말이다. 그 사람 붐비는 데서 너에게 반지 내밀며 청혼하는 현우 눈빛이 딱 옛날에 네 아버지 눈빛이더구나. 네? 네 아빠도 나를 그렇게 예쁜 눈빛으로 쳐다봤었단다.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나오는 흔치 않은 그런 귀한 눈빛 말이야. 현우가 저를 그렇게 봤다고요? 그래. 그 눈빛 보고 안도를 했다. 우리 딸 미애를 저 녀석에게 보내고 되겠구나. 엄마 감사해요. 엄마 입장에서 탐탁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빠가 그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신 일은 지금도 억장이 무너지지만 그 사람들 잘못은 아니잖니. 그 정도 사리분별 못할 만큼 엄마가 속인이 좁은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죄송해요. 엄마 걱정시켜드리고 또 하필 아빠가 돌아가신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시댁 식구로 맞이하게 돼서요. 아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인연인가 싶었는데 생각해보면 다 필연 같기도 하고 예사 인연이 아닌 듯 싶다. 저 하늘 위에서 뭔가 너희 아빠가 불어 일을 이리 만드시나 싶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젯밤 꿈에 네 아빠가 나타나서 너를 어디 차를 태워 보내길래 무슨 꿈인가 싶었는데 너 시집갈 꿈이었던 것 같다. 엄마는 다음날 수술을 받으셨고 다행히 수술 경과가 좋아서 예상보다 빨리 퇴원을 하셨어요. 사부인, 결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신 결혼 준비는 저희가 일임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신부 측 도리가 있는 건데요. 미애는 이미 혼수로 차고 넘치게 손주를 데리고 오니 미애는 그저 몸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거 저희 부부가 오래전부터 드리려던 선물입니다. 시아버지께서 건넨 것은 4층짜리 다세대 주택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걸 왜 저를 주세요? 사부인 말씀 맞다나 사람 목숨값을 돈으로 못 치지만 미애 아버님 생전 은혜 지금이라도 좀 보답드리고 싶어서요. 엄마는 극구 거절하셨지만 시부모님의 완강함에 결국 그 4층 다세대 주택은 엄마 소유가 되었습니다. 주택의 맨 꼭대기에는 엄마가, 아래층에서는 저와 현우의 신접 살림을 차렸고 나머지 세대는 엄마가 세를 받으며 관리하게 되었고요. 일평생 경험한 적 없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된 저와 엄마였습니다. 엄마 말처럼 진짜 아빠가 저 하늘 위에서 저와 현우 인연을 엮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다. 너랑 나 더 고생하지 말고 살라고 꼭 그리하신 것 같구나. 저는 남자친구 현우와 그해 따스했던 어느 봄날 결혼식을 올렸어요. 몇 개월 후 건강한 남자아이를 순산했고 반년쯤 지난 뒤엔
저희 엄마도 기적적으로 암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내가 우리 손주 하루라도 더 보겠다고 아득바득 항암 치료 견뎠더니 이런 기적이 다 있구나. 엄마,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제 다음 주면 저희 남편은 의사 면허를 정식으로 받게 되었답니다. 고생한 남편을 축하해준다고 가족 식사를 하러 가는 길, 남편이 차 안에서 케이스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뭐야? 무슨 날도 아닌데? 내가 프로포즈 할 때 했던 말 기억 안 나? 무슨 말? 내가 의사 되면 미애 너에게 해주겠다고 했던 거. 남편이 케이스를 열어 보이는데 그 안에 정말 큼지막한 다이아 반지 하나가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그 반지의 가격보다 몇 년 전에 그 결혼 초의 약속을 기억하고 실행해준 남편이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이거 비쌀 텐데. 고마워, 여보. 나 결혼 잘했네. 앞으로 더 잘해줄게. 미애 너 일찍 시집와서 아이 키우고 고생 많았는데 너 하고 싶은 일 외줘도 부지런히 할 거야. 사랑해, 여보. 남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무한 서포트를 받고 저만의 샌드위치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제가 원래 그런 디저트 업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경험이 있어서 시작하게 된 사업이었죠. 건강을 회복한 친정엄마와 또 시부모님까지 아이 육아를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큰 무리 없이 잘 꾸려가게 되었습니다. 샌드위치 가게를 오픈한 지 1년 반 만에 저는 점포를 7개나 늘릴 정도로 사업적으로 성공했어요. 처음 분점을 내던 날, 저는 엄마와 남편,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아빠가 잠들어 계신 납골당에 다녀왔더랍니다. 생전 아빠가 좋아하셨다는 옛날 과자 한 봉지를 안에 넣어드리는데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더군요. 장인어른, 저와 제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예쁜 미애를 제 아내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감고 한참을 묵념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납골당 안 사진 속의 아빠 얼굴을 쳐다보는 엄마의 주름진 얼굴에도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흐르는 것을 보았어요. 아빠, 여전히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이제 저와 엄마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세요. 다음 생에는 그렇게 빨리 저희 곁을 떠나지 마시고 오래오래 함께 엄마와 제 곁에 있어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삶을 살다 가신 아빠, 당신을 마음 깊이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